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기후위기 이야기를 전하는 숲속의 생활 코너입니다. 이현대 에디터,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은 야구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야구는 가장 대표적인 야외 스포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후, 날씨 변화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먼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두 분은 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스포츠에 S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야구는 공을 던지고 나서 뛰는 스포츠다. 예, 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살았던 도시인 서산에 한화 구장이 있어요. 이부리그 구장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이제 놀러 갈 때마다 네네. 저는 이제 혼자서 영화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즐기지는 못했고 주변 사람들이 즐기는 걸 재밌게 지켜봤다. 네. 야구가 아니라 야구를 보는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지켜봤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수준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동질감이 드네요. 네. 아니, 요즘 야구 쪽에 이슈가 있나요? 그렇죠. 방금 이제 서산 한화 2군 캠프 말씀 주셨는데, 오늘 이야기가 한화 이글스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요 며칠 사이에 아주 가장 큰 야구계의 화제가 있었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던 류현진 선수가 이제 한화 이글스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네. 방방 뛰고 계시겠네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엄청 난리죠. 또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 한화 팬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야구 팬들 대부분이 좋아할 선수니까요. 그쵸. 그래서 계약 내용을 보면은 계약 기간은 8년이고 총액 170억 원의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고 수준을 이제 대우를 받게 된 겁니다. 저도 야구는 잘 모르지만 이 류현진 선수의 이름값만큼은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거든요. 박지성, 류현진, 그리고 김연아, 또 이렇게 한 세 명 정도 이제 엮어서 부르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계약 규모도 엄청나고 국내에 복귀했다고 하니까 또 감회가 남다른데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숲속의 생활 코너에서 이제 야구 소식을 좀 꺼낸 이유는, 류현진 선수가 2월 23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오전에 일본 오키나와로 출국을 했어요. 이제 한화 이글스하고 계약을 맺고 나서 스프링 캠프에 이제 합류하기 위해서 간 건데, 네. 오늘 이제 전해드릴 내용은 이 스프링 캠프하고 기후 위기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스프링 캠프가 뭐예요? 예, 그래서 야구 팬들은 다들 잘 아실 개념일 텐데, 혹시 이제 모르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이제 정규 시즌이 보통 3월에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규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구단별로 선수들이 모여서 하는 훈련을 뜻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스프링 캠프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스프링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정규 시즌 시작 전에 한 달 정도 선수들끼리 모여서 공 던져보고 받아보고 뛰기도 하고 전략 훈련도 하고, 그런 이제 단체 훈련을 하는 합숙 훈련 기간입니다. 예비 수업 같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저는 스프링 해가지고 이렇게 스프링 달고 훈련하는 건가 했는데 봄이었군요. 예, 맞아요. 봄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뭔가 전통 같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프로스포츠 자체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막 규모를 키우고 그렇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제일 먼저 이 스프링 캠프라는 전통이 좀 시작이 된 건데, 19세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비시즌에 선수들이 알아서 자기 몸을 만들어 왔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즌이 딱 시작되면 그때부터 바로 성과를 내야 하는. 근데 이렇게 개인 훈련을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문제점들이 있겠죠. 우선은 올해 처음으로 팀에 합류하게 되는 신인 같은 경우에는 그 팀에 녹아들기도 어려운 판에 몸까지 혼자 만들어 와야 되니까 좀 적응이 어렵고, 고참 같은 경우도 혼자 운동하다 보니까 막 부상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단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팀워크를 키워야 되는데, 다 각자 훈련하다가 개막일에 만나서 바로 볼 던지고 공 차고 하면은 이거는 팀워크가 좀 형성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1886년에 지금 현재 이제 메이저리그의 시카고 컵스라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의 전신인 시카고 화이트 스토킹스라는 팀에서 처음으로 이제 최초로 스프링 캠프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해
그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오. 내셔널 리그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이제 이 효과를 딱 지켜본 다른 팀들도 저거 되게 괜찮은 시스템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스프링 캠프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미국 메이저리그는 한 1910년대 정도부터 오. 대부분의 팀들이 이제 스프링 캠프를 꾸리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1910년대 뭐 프로 야구 이런 개념이 없었을 그렇죠. 테니까 언제쯤 프로 야구 시작하고 바로 우리도 스프링 캠프를 갔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도 1982년에 이제 프로야구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그 출범한 이듬해인 1983년부터 그때는 이제 스프링 캠프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고 보통 왜 해외 전지 훈련 이런 말을 썼었죠.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대만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이런 우리보다 좀 선진 야구를 하고 있는 곳에 가서 그쪽 현지 선수들하고 뭐 연습 경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좀 새로운 기술 같은 것들도 얻고 그런 것들을 했었죠. 그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 야구 잘하니까 뭐 굳이 근데 왜 외국에 가서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스프링 그렇죠. 캠프를? 이게 그 아시다시피 이제 정규 시즌이 3월에 시작하고 예, 예. 스프링 캠프는 2월 1일부터 3월 초까지 네. 한 5주 정도 동안 꾸려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스프링 캠프를 두 번에 나눠서 합니다. 1차 오. 캠프와 2차 캠프 이렇게 끊어서 하는데 네. 1차 캠프 때는 보통 뭐 체력 훈련이나 기본기 연습 같은 것들을 주로 하고 2차 캠프 때 이제 실전 감각을 회복하고 뭐 전력도 연습하고 뭐 개막을 준비하면서 연습 경기를 하는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는데요. 목적이 네. 이 시기가 한국 겨울인 거잖아요. 그리고 네. 어마어마하게 춥잖아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 뭐 공 던지고 달리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겠죠. 아.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남쪽 나라나 뭐 이런 데를 찾아가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보통 뭐 미국 애리조나나 플로리다, 뭐 하와이, 괌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 호주, 대만 이런 나라들이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즘 팀들은 어디를 많이 가나요? 좀 인기 스프링 캠프 장소가 있나요? 그 방금 말씀드린 곳들이 이제 대부분 그 구단들이 선호하는 지역인데 네. 그 중에서도 굳이 꼽자면 미국 애리조나하고 일본 오키나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호주 이렇게가 좀 인기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겠다. 오키나와 가서 야구하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날씨도 엄청 따뜻하고 또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야구 선진국이다 보니까 오키나와에 이제 야구 관련된 시설들 그쵸. 이런 게 되게 잘 되어 있고 또 오키나와 현 자체에서도 이런 그 전지 훈련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가 열리면 한 선수들이 5-60명 정도가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 선수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또 쓰고 갈 거 그쵸, 아니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막 오키나와 같은 데 가면은 뭐 예를 들면 뭐 한화 선수단의 뭐 오키나와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런 막 플랜카드도 걸려 있고 네. 그러니까 아예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스프링 캠프 팀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군요. 아니 류현진 선수가 속한 그 한화 이글스는 어디로 갔어요? 예, 한화가 바로 이제 2차 캠프를 오키나와로 갔어요. 그래서 네. 한화 같은 경우에는 1차 캠프는 호주 멜버른에서 했고 그리고 나서 2차 캠프로 지금 오키나와에서 훈련 중인데 네.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 자체가 조금 늦게 이뤄지다 보니까 2차 캠프 도중에 이제 합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출국을 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1차 캠프를 호주에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작년에는 이 1차 캠프를 미국 애리조나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호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작년에 1차 캠프를 애리조나로 했었던 구단이 총 6개 팀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이 중에 절반 한화, 기아, KT 같은 경우는 탈 애리조나를 한 거죠. 애리조나를 떠난 거죠. 네. 애리조나라는 그 지역명만 들어도 저는 좀 덥거든요. 그렇죠. 살짝 더워지는데 이게 또 뭔가 기후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좀 탈 애리조나를 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2월에도 기온이 20도가 넘고 또 해가 쨍쨍한 네. 뭐 아주 사막지대죠. 그리고 연평균 강수량이 300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애리조나가 그 스프링 캠프 훈련지로서 아주 각광을 받은 곳이었는데 네. 그 작년에 애리조나에 이제 캠프를 차렸었던 국내 구단들이 되게 이상 기후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캠프 기간 동안에 원래 한 20도 안팎의 그런 그 기온이어야 하는데 막 갑자기 영하권으로 예, 기온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원래 비나 눈이 잘 내리지 않는 지역인데 막 며칠씩 비가 내려가지고 또 애리조나는 사막
그 지대이다 보니까 배수 시설도 그렇게 잘 되어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장에 막 물도 잘 안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고생을 좀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런 것까지 이제 좀 대비할 필요는 없는데 거금 들여서 수십 명이 굳이 이제 훈련을 하겠다고 애리조나까지 간 건데 좀 훈련에 차질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몇몇 구단들 사례를 좀 들려드리자면 뭐 어떤 구단은 훈련을 막 아예 하루 이틀 취소하기도 하고 뭐 어떤 팀은 원래는 막 야외에서 단체 훈련을 하려고 굳이 미국 애리조나까지 간 건데 거기까지 가서도 실내 훈련장에서 그냥 배트 돌리고 네. 캐치볼 하고 이럴 바야 사실 한국에 있는 실내 그쵸. 체육관 체육관에서 빌리면 해도 되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미국 애리조나에서 막 파카를 입고 공을 던지고 이런 러닝을 해야 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지난해에는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긴 이번에 좀 미국 날씨가 또 보니까 정말 난리가 나가지고 애리조나도 좀 그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애리조나를 떠난 뭐 하나, 기아 그리고 KT 이 팀들은 각각 어디를 갔어요? 그러면? 예, 그래서 그 한화하고 기아 같은 경우는 호주 동부로 갔어요. 네. 하나는 이제 멜버른 그리고 기아는 캔버라로 갔는데 호주 동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국하고 시차가 2시간밖에 나지를 않아서 이제 그런 점에서도 좀 장점이 있고 네. 그리고 KT 위즈가 좀 이색적인데 네. 부산 기장으로 갔습니다. 부산 기장이요? 갑자기 확 친숙해지네요. 호주는 남반구잖아요. 근데 부산 기장 우리 30분이면 가는데 비행기 타면 거기 많이 따뜻한가 봐요. 예, 이제 그 아이고 갑자기 이제 좀 웃음이 났는데 죄송합니다. 그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네네. 이제 한반도도 이제 겨울 기온이 점점 오르고 있어서 남부 지방은 2월에도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띠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 기장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감독, 코칭 스텝, 선수 다 합해서 네. 한 54명이 이 부산 기장에서 열렸던 1차 스프링 캠프에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 그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스프링 캠프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이게 뭐 저 같으면은 좀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한번 이색적인 풍경에서 볼도 던져보고 싶고 해서 해외로 나가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이 좀 구단이 좀 지원을 부족하게 해준 거 아니에요? 부산 간 거면? 예, 사실 그런 시선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KT 재정이 어려운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야구단 자체를 좀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팬들 사이에서 그런 지적, 비판들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실제 KT에서 해명한 그 내용들을 보면 오히려 선수들이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작년에 애리조나에 갔을 때 이제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편도로만 비행기를 2번 타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동 자체에도 피로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날씨가 너무너무 변덕스러워서 네. 이제 선수들이 굉장히 고생을 한 거죠. 막 파카 입고 공 던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 조절하기도 되게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아예 그냥 똘똘 뭉쳐서 우리 이번엔 1차 캠프는 부산 기장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 건데 그래서 1차 캠프를 부산 기장으로 결정을 한 건데요. 이 기장이 그 처음으로 그 스프링 캠프 훈련지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2021년에 KT가 창단하고 나서 처음으로 통합 우승을 차지했을 때 그해 사용했었던 캠프지입니다. 아니 기장이 근데 거기가 뭐가 있어요? 뭐 좋은 뭐 경기장이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선은 그 훈련 시설도 매우 잘 돼 있고 그리고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일단 시차 적응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국내에서 하니까 이제 훈련 쉬는 날에는 친구나 가족들 또 만날 수 있고 국밥도 먹고 그렇죠.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도 그것도 네, 굉장히 입에 큰 요소 중에 맞으니까. 하나예요. 근데 또 듣고 나니까 그 생각은 들어요. 기후 위기 시대잖아요. 어딘가로 떠나서 따뜻한 곳으로 떠나서 훈련을 하는데 날씨가 어떻게 될지 복불복인 게 약간 디폴트로 돼 있으면은 저라도 그래 복불복 상황을 맞이했는데 내가 힘들게 훈련까지 해야 되면은 좀 잘 아는 곳, 그쵸, 친숙한 말이라도 곳. 잘 통하는 곳. 예. 그래서 아침에 하면은 하고 얘기해주는 그런 곳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맞아요. 진짜 이 스프링 캠프지가 원래 애리조나에서 부산 기장으로 변한 것만 봐도 기후 변화가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스프링 캠프 훈련지를 고를 때는 뭐 평균 기온, 강수량 이런 것들이 당연히 매우 중요할 텐데요. 이런 데이터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선수들의 어떤 감정, 기억 이게 제일 중요한 그쵸, 것 그쵸. 같아요.
그래서 이상 기후라는 게 말 그대로 이상 기후니까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뭐 네. 작년에 애리조나에서 이랬다고 올해도 그러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음. 그리고 실제로 올해 애리조나 캠프지의 날씨가 작년만큼 변덕스럽지는 또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상 기후는 더 잦아질 거고 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스프링 캠프지에서 좋지 않았던 기억들이 자꾸 쌓이면 뭐 애리조나의 날씨가 다시 훈련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애리조나를 떠나는 팀들이 좀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게 1800년대부터 이어졌던 전통인데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좀 큰 변화를 이제 맞이할 수도 있겠네요. 스프링 캠프 자체의 어떤 그 관습, 갈래 같은 것도 변할 수 있을 것 같고 장소가 변하는 건 물론이고요. 네, 류현진 선수의 국내 복귀부터 프로야구 구단들의 스프링 캠프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